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9주차 운동상의 스포츠 손상과 질병의 심리적 중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에 대한 선수의 반응과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요. 경기 도중에 일어난 손상은 심리적인 우울감과 허탈감, 무기력감 등을 가져옵니다. 만약 선수가 경기 도중 아킬레스 힘줄 이러한 예를 든 건데요. 그러한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면 감독이나 부모, 다른 선수들에게 더 큰 미안함으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통증을 호소할 것입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후 엑스선 검사를 받고 즉각적인 처치를 받겠지만 손상으로 인해 장기간 훈련이나 시합에 참가하지 못해 더욱 심리적 중압감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손상의 정도가 심각해 복귀 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면 심리적인 충격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건강운동관리사는 부상 선수를 심리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선 손상 직후에는 손상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합니다. 손상 부위를 파악하고 손상 정도를 판단해서 즉각적인 처치를 실시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정신적인 지지를 보내야 합니다. 손상과 거의 동시에 처치를 진행하면서 부상 선수 스스로 나를 위한 처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손상의 정도가 심각해서 병원으로 이송할 경우에는 감독이나 부모에게 연락을 취한 후 선수의 입장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감독에게는 더 큰 손상을 피했으니 다행이라고 전하며 다음 대회를 위해 충분히 재활 운동을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부모에게는 병원에서의 충분한 치료와 재활 운동을 통해 다시 복귀가 가능할 것임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은 차근차근 알아보겠는데요.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보이는 심리적 반응과 대응 과정은 매우 복합적이고 부상 부위의 심각도뿐 아니라 개인의 성격, 경기 수준, 주변의 지지체계 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부상 직후의 심리적 반응은 부상이 발생하는 순간 선수는 쇼크 상태에 빠지며 즉각적인 부정 반응을 보입니다. 특징으로는 괜찮다, 조금만 쉬우면 나을 것 같다 등의 자기 위안적 사고, 그리고 통증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경기 중에는 아드레날린 효과로 통증이 억제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현실 회피적 태도를 보입니다. 이것은 부상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지는 것이죠. 심리적 요인으로는 자신의 경기력, 지위, 팀 내 역할 상실에 대한 불안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는 강하다는 자아 이미지가 흔들리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도 포인트로는 감정의 부종은 자연스러운 초기 방어 기제임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즉각적인 신체 평가와 함께 심리적 안정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죠. 부상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되면서 선수는 분노, 짜증,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하필 나한테 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등의 자기 비판적 사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코치, 팀메이트, 상대 선수에 대해 불신 혹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또 자신에 대한 무력감, 우울감, 그리고 사회적 고립감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심리적 요인으로 자기 통제가 상실됩니다. 이것은 경기 복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고요. 외부 요인으로는 운, 환경에 대한 분노 표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도 포인트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도록 하며 감정 표현을 어느 정도는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 또는 팀 내 심리 코치와의 대화로 감정 해소를 유도하고 이 감정은 회복 과정의 일부임을 인식시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선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심리적 수용 단계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시적 우울 상태가 동반되죠. 특징으로는 이제 경기는 끝났다는 체념적 사고와 사회적 위축, 무기력, 흥미상실이 동반됩니다. 또 수면장애, 식욕저하 등의 신체적 반응도 느끼죠. 심리적 요인으로는 소속감 상실, 자아 정체성의 붕괴, 부상 전에 완벽한 자기상과 현재의 손상된 자기상 간의 괴리가 느껴집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도 포인트는 목표 재설정,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라는 단계적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 자기 대화 훈련이 필요합니다. 회복 후 복귀 이미지 트레이닝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재활 단계의 심리적 대응인데요. 재활은 신체적 회복만큼이나 심리적 인내와 동기 유지가 중요합니다. 특징으로는 초반에는 의욕적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지루함, 불안, 초조함이 증가합니다. 재손상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재활 훈련이 경기와 다르다는 거리감도 느끼게 됩니다. 심리적 요인으로 회복이 예상보다 느리면 나는 다시 못 돌아올 거야 라는 비판적 사고가 이어집니다. 주변의 관심이 줄어들면 외로움이나 소외감도 증대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심리적 대응에 대한 지도 포인트는 심리 재활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명상, 호흡법, 인지행동 치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팀 내 재활 선수 간의 그룹 세션을 운영하고 상호 격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긍정적 강화로 이어져서 작은 성취에도 칭찬을 제공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또 복귀 단계의 심리는 복귀 직전 또는 직후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특징으로는 재부상 공포에 대한 움직임이 위축되는 것과 경기 감각과 자신감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팀 내 경쟁에 재적응에도 부담을 느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적 요인으로는 다시 이전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자기 효능감이 저하하고 코치와 동료의 시선에 대한 과도한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지도 포인트로는 단계적 경기 복귀 계획을 수립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 신체 통합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복귀 후에도 지속적 심리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성공 경험을 축적하여 자신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요. 처음에는 충격과 부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노와 좌절, 그 다음에 우울, 그리고 수용의 단계를 거쳐서 재활, 복귀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충격과 부정에 대한 주요 심리 반응은 현실 부정과 불안이 있을 거고요. 선수의 특징은 통증을 무시하려고 하고 경기를 지속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지도자는 감정을 수용하고 즉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하겠습니다. 분노와 좌절 단계에서는 주요 심리 반응으로는 분노와 죄책감이 함께 옵니다. 선수의 특징으로는 타인과 자신을 비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럴 때 지도 포인트로는 감정 표출을 유도하고 상담을 통하여 잘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우울과 수용 단계에서는 주요 심리 반응으로는 체념과 무기력이 동반됩니다. 선수의 특징으로는 의욕 저하, 사회적 위축이 동반되는 것이죠. 이럴 때 지도는 목표를 재설정해주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재활 단계에서는 인내와 불안의 주요 심리 반응이 나타납니다. 선수의 특징은 똑같은 재손상의 공포와 동기가 저하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이 지도 포인트는 심리 재활, 긍정 요소 강화가 있겠습니다. 복귀 단계에서는 주요 심리 반응은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수의 특징으로는 경기 감각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럴 때 지도는 단계적 복귀 그리고 자신감 회복을 지도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활 과정에서의 심리적 요인으로는 재활 운동을 하는 경우라면은 복귀를 위해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심리적인 불안감과 우울감, 분노감, 수면장애, 약물 남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특히 손상되지 않은 부위의 훈련 강도를 더 강하게 함으로써 선수의 심리적 안정감을 잃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또한 재활 운동을 하면서 운동 프로그램을 함께 수립해 복귀 시기를 조심스럽게 상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팀에서의 복귀 시기를 계속해서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감독에게 재활 운동과 함께 손상의 원인이 되었던 신체의 잘못된 기전을 개선하고 더 좋은 체력 조건을 만들기 위한 훈련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시키고 재활 운동이 끝나고 복귀할 때에는 선수의 컨디션이 부상 전보다 더 호전될 수 있음을 설득시킨 후 조기 복귀를 미뤄야 합니다. 특히 재활 과정에서의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손상 부위와 손상 정도에 대한 해부학적 또는 수술적 설명으로 선수의 몸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손상 부위의 치료 과정과 재활운동에 대한 시간 소요의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 프로그램 작성 및 계획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죠.
재활 운동의 중요성과 재활 운동에 임하는 선수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도 이해시켜야 합니다. 또 운동을 즉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시켜 줍니다. 또 비손상된 부위의 강한 훈련으로 심리적 위압감을 줄이는 것이죠. 선수의 일정에 맞추되 계획된 시간과 장소를 지키도록 교육시킵니다. 또 재활운동의 공간적 접근성이 양호하도록 배려해야 하는 것이죠. 스포츠 손상 후 재활은 단순한 신체 회복의 과정이 아니라 심리적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복합적 과정입니다. 선수의 심리 상태는 재활의 속도, 효과, 복귀 성공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동기, 그리고 불안과 재손상 공포,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 인지적 요인, 정서적 회복이 중요한데요. 동기라는 것은 재활의 전 기간 동안 가장 핵심적인 심리 요소로 회복 과정에 대한 의지와 지속성을 결정합니다. 특징으로는 초기에는 빨리 복귀해야 한다는 외적 동기가 강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감과 지루함으로 인해 동기가 저하됩니다. 장기 재활의 경우는 내적 동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내적 동기로는 자기 성장과 새로운 목표 설정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지도자는 그리고 선수는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매일, 매주 달성 가능한 작은 성공 경험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활 일지 작성이나 피드백을 통한 자기 효능감 강화로 연결시키면 훨씬 좋겠죠. 동기 저하시는 영상 피드백, 명상, 긍정적 자기 대화를 활용해 나가는 것이 지도자로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불안과 재손상의 공포의 개념은 재활이 진행될수록 다시 다치면 어떡하지 하는 재손상 공포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운동 수행 능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는 특징이 움직임이 제한될 때보다 회복 직전, 복귀 직전 단계에서 강하게 나타납니다. 신체적 통증과 심리적 공포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도한 불안은 재활 운동 수행을 방해하거나 재손상 위험을 높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점진적 노출 훈련 그리고 심상 훈련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지워줍니다. 이것을 긍정적 회복 이미지로 전환시켜 주는 것인데요. 작은 움직임에서 실제 동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죠. 이외에도 이완요법, 호흡법, 명상 등을 통한 생리적 불안을 완화시켜 나가는 것이 지도자가 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손상 방지를 위한 신체적 확신감을 형성해 주는 것이죠. 또 자기 효능감을 심어주는 건데요. 나는 다시 나을 수 있다, 훈련을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자기 회복에 대한 신념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선수는 재활 지침을 꾸준히 따르고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합니다. 낮은 경우에는 나는 소질이 없어 이미 끝났다는 회피적 사고로 전환됩니다. 효능감은 성취 경험,
타인의 격려, 자기 대화를 통해 강화되는 것이죠. 이러할 때는 작은 목표 달성 경험을 반복시켜서 성취감을 제공하는 지도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치, 의료진, 동료의 긍정적 피드백도 아주 도움이 될 거고요. 심상훈련을 통한 성공 이미지를 강화시켜주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회적 지지는 선수가 재활 과정에서 받는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지원인데요. 유형으로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가 있습니다. 정서적 지지는 위로와 격려와 공감대가 형성시켜주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면은 괜찮아,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그런 선수에게 해주는 것이죠. 정보적 지지는 회복 단계에서 운동법을 안내하는 것인데요. 물리치료사나 트레이너의 조언이 되겠습니다. 평가적 지지는 노력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또 좋아졌어 라는 이러한 말들에 더 힘을 받겠죠. 물질적 지지 같은 경우에는요, 치료비, 장비, 시간 지원에 따라서 팀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리적 효과로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감소시켜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 및 동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회복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을 증가시키는 것이 재활 과정에서의 심리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인지적 요인 그리고 정서적 회복력이 있는데요. 재활 과정 중에 스트레스, 좌절, 통증을 심리적으로 견디고 극복하는 능력을 정서적 회복력이라고 합니다. 특징은 회복력이 높은 선수는 실패를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데, 낮은 경우에는 재활을 하다가 중단하거나 우울감에 빠져 사회적 고립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긍정적 감정의 유지가 면역 반응과 회복 속도를 높인다고 심리, 신경, 면역학적 연구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리적 재활 프로그램으로는 예를 들면은 8주차 과정으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1주차에는 평가 교육, 목표 설정, 통증 교육, 2주차는 호흡, 이완, 복식 호흡이나 근이완에 대해서, 3주차는 자기대화, 부정사고 교체, 4주차는 심상훈련, 통증 없는 동작 이미지, 심상훈련, 5주차에는 점진적으로 노출시켜서 단계적으로 노출 훈련을 실시하고요. 6주차에는 스트레스 면역 훈련과 대처 연습, 그리고 7주차에는 사회적 지지, 버디 시스템, 그리고 8주차에는 복귀 리허설, 복귀 준비를 하는 것이죠. 심리적 재활 프로그램은 심리적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 방법이고요. 이 외에도 매우 다양하지만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가장 권장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램의 목표를 이렇게 이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서도요, 주요 목표는 그 정서 안정, 동기 강화, 자기 효능감 회복, 인지 재구성, 사회적 연결 유지, 이 지금 5가지가 프로그램의 이러한 그 프로그램을 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리적 재활 프로그램은 부상 후 나타나는 불안, 우울, 공포, 동기 저하, 자존감 상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선수가 긍정적 태도로 회복과 복귀를 지속적으로 돕는 과학적 중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램 적용 시의 유의사항으로는 심리 전문가와 협업이 중요합니다. 스포츠 심리학자, 상담사, 재활 트레이너의 협력이 필요하죠. 개인차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성별, 경기 종목, 부상 부위, 성격에 따라 맞춤 설계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체 재활과 병행을 해야 합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와 동시에 시행할 때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주 1회 심리상태 체크리스트 및 피드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같은 경우에는요, 심리적, 인지적, 행동적, 생리적, 사회적 요 5가지 기대와 기대가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심리적 기대 효과로 주요 효과로는 불안, 우울의 감소, 그리고 긍정적 사고 향상. 인지적 효과로는 회복 과정의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고요. 행동적 주요 효과로는 재활 참여 지속성을 증가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생리적 주요 효과로는 스트레스 완화, 회복 속도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사회적 주요 효과로는 소속감 및 대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매뉴얼 처차 심리는 스포츠 손상 재활 과정에서 물리적 치료와 심리적 회복이 상호작용하는 핵심 영역입니다. 단순히 근육이나 관절을 다루는 치료가 아니라 치료 과정 전체가 선수의 정서, 동기, 신뢰감 형성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은 건강운동관리사와 환자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신체적, 심리적 이완요법입니다. 서로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통증을 없애주면서 기능을 호전시키기 때문이죠. 그것은 일반적인 마사지와 다르게 손상 부위에 적절한 압력을 가하면서 통증 유무를 확인하고 이완시키는 기법입니다. 초기에는 2-3초 정도의 압력을 가하지만 점차적으로 6초 정도의 시간을 늘리도록 하는데요. 압력을 가하면서 통증 유무와 전후 통증 지수 비교 등을 통해 통증이 호전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치료 일반적으로 또 매뉴얼 처치라는 것은요, 치료자가 손을 사용하여 근육, 관절, 인대, 근막 등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수기 치료 기법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마사지, 관절 가동술, 근막 이완, 신장법, 근육 에너지 기법, 이러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처치는 단순히
신체의 기계적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심리적 안정, 신뢰 형성, 통증 인식 변화, 회복 의지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매뉴얼 처치가 심리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매뉴얼 처치가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요, 정서적 안정 효과, 신뢰와 치료적 관계, 통증 인식의 변화, 자기 효능감 및 회복 동기 강화가 있습니다. 정서적 안정 효과로는요, 촉각 자극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긴장을 완화시키고 불안, 공포, 분노를 감소시킵니다. 손을 통한 치유적 접촉은 선수에게 안정감과 보살핌을 느끼게 합니다. 신체의 긴장이 완화되면 심리적 긴장도 함께 감소하는 것이죠. 연구 근거로는 마사지나 수기업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세로토닌,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긍정적 감정과 회복 감각을 유도합니다. 신뢰와 치료적 관계는 치료자와 선수 간의 신체적, 심리적 신뢰 관계를 재활의 지속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치료자의 손길은 단순한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당신은 회복될 수 있다는 비언어적 메시지로 작용합니다. 치료 중 공감적 소통이 이루어지면 선수는 치료에 대한 심리적 개방성과 자기 효능감을 높입니다. 자, 통증 인식의 변화는요, 매뉴얼 자극은 신경계 감각 피드백을 조절하여 통증이 인지적 해석을 변화시킵니다. 치료자가 이 부위는 회복 중입니다와 같은 언어적 피드백을 주면 선수는 통증은 손상이라는 불안감을 줄이고 통증은 회복 과정의 일부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은 통증 공포를 회피 모델이라고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자기 효능감 및 회복 동기 강화 같은 경우에는요, 수기 치료는 즉각적인 신체 변화를 체감하게 하므로 선수에게 내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즉각적 강화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재활 참여 의욕과 자기 효능감을 크게 향상시키는데요. 물리치료사가 긍정적 피드백을 병행할 경우 회복 과정에 대한 내적 동기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매뉴얼 처치와 심리적 중재 병행 모델로는 초기에는 마사지와 근막 이완, 병행 심리 기법으로는 호흡법이나 명상을 통해서 불안감을 완화시키고 안정감을 주는 것인데요. 자, 명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알아보면요. 명상은 스포츠 손상 재활 및 심리회복 과정에서 가장 강력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심리 중재 기법 중 하나입니다.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가라앉히는 행위가 아니라 선수의 정신 집중력, 정서 안정,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회복 속도를 촉진시키는 핵심 심리 프로그램으로 사용됩니다. 명상은 주의 집중과 마음 챙김을 통해서 신체와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는 심리훈련법인데요. 운동선수에게 명상은 부상 후에 불안, 분노, 우울감, 재손상 공포 등을 완화하고 자기 통제력과 회복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명상의 심리학적 원리를 살펴보면요. 주의 전환 이론, 이완 반응, 인지 재구성, 심신 통합이 있는데요. 주의 전환 이론 같은 경우에는요. 통증이나 부정적 생각에서 벗어나 현재 감각에 집중하도록 유도합니다. 이완 반응은 명상은 교감신경의 과활성을 억제하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심박수, 근긴장, 혈압,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지 재구성은요. 부상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라는 인식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이고요. 심신통합은 정신적 안정이 신체의 회복 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는 심리학적 원리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상의 효과도요. 정서 안정, 인지 향상, 회복 촉진, 통증 조절에 좋은데요. 관련 연구로는 카벳의 연구에 따르면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 참여자는 통증, 불안, 스트레스 수준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재활 지속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통증 조절 같은 경우에도요. 통증 인식의 변화가 효과를 발휘해서 통증 민감도를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명상의 종류와 적용 방식으로는 호흡 명상이 있고요. 마음 챙김 명상, 이미지 명상, 자기 연민 명상, 움직임 명상이 있습니다. 호흡 명상은 들숨, 날숨에만 집중하여 마음의 흐름을 가라앉히는 가장 기본적인 명상입니다. 효과로는 불안 완화, 통증감 감소, 자율신경계 균형 이러한 효과가 있는데요. 실시 예시로는 숨을 들이쉴 때 회복의 에너지가 들어온다. 숨을 내쉴 때 불안과 긴장이 빠져나간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숨과 날숨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 명상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순간의 감각, 생각, 감정을 판단 없이 인식하는데요. 방법은 통증 부위를 느끼되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호흡, 체온, 감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죠. 효과로는 재손상 공포를 완화시키고 자기인식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 반응이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지 명상 같은 경우에는요. 머릿속에 긍정적 이미지를 떠올려 심리적 안정을 유도합니다. 방법으로는 건강한 내가 운동하는 장면을 시각화하고 자연 속에서 회복하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효과는 회복 동기를 강화하고 뇌의 신경회로를 실제 운동처럼 활성화시킵니다. 자신감 그리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연민 명상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비판 대신 자기 이해와 따뜻한 태도를 기르는 명상입니다. 효과로는 왜 다쳤지라는 자책, 괜찮아 누구나 다칠 수 있어라는 인식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복 과정에서 우울감, 무력감을 완화시킵니다. 적용의 예시로는 나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 회복 중이라는 마음을 자기 연민 명상을 하는 것이죠. 움직임 명상 같은 경우에는요. 요가, 태극권, 호흡도, 해동검도의 느린 수련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효과로는 신체 인식 향상과 긴장 완화 및 부상 부위에 대한 안정감 그리고 감각 회복이 효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신에 대한 일체감이 강화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명상 지도 시에 유의할 점은요, 억지로 집중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명상의 핵심은 판단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차를 존중해줘야 합니다. 내향적인 선수는 조용한 명상, 외향적인 선수는 움직임 명상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조성해줘야 합니다. 조용한 공간, 따뜻한 온도, 은은한 음악, 그리고 편안한 자세.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3분에서 5분, 점차 15분에서 20분으로 늘려야 지속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피드백이 항상 동반되어야 하는데요. 스포츠 심리사나 재활 코치의 동반 지도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명상의 실제 적용 효과로 스포츠 현장 사례를 보면 재활 선수 A는 전방 십자인대 손상을 당했는데요. 매일 15분 호흡 명상 실시를 통하여서 불안감이 40%나 감소되고 재활에 집중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프로축구 선수 B는 햄스트링의 부상을 입었는데 이미지 명상을 병행해서 복귀 전 재손상 공포를 감소시키고 경기 복귀에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또 무도 선수 C의 경우에는 느린 건법 수련을 통하여 명상적 호흡 수련을 병행했는데요. 심실 1회의 경험으로 복귀 후 경기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며 자신감이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결론으로 명상은 스포츠 손상 재활의 심리적 치료법 중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정신적 회복력과 자기 조절 능력을 높이는 과학적 훈련법이며 신체적 치료와 병행할 때 회복 속도, 복귀 성공률, 심리적 안정감을 모두 향상시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악 감상은 템포가 느리거나 선수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을 청취하게 함으로써 심리적 압박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 감상은 혼자 있을 때 하도록 하고 가급적 건강운동관리사와 함께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악 감상은 스포츠 손상 재활 과정에서 매우 강력한 심리적, 생리적 중재 도구입니다. 부상 선수의 정서 안정과 회복 의지를 동시에 강화시키는 핵심적 역할을 하는데요. 부상을 당한 선수들은 신체적 통증뿐 아니라 경기 중단으로 인한 상실감, 불안, 분노, 무력감, 그리고 재손상에 대한 두려움 등 복합적인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음악은 언어적 표현을 넘어 정서와 생리적 반응을 동시에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감각 매체로 적용합니다. 부드럽고 느린 템포의 음악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심박수, 혈압, 근긴장을 낮추며 코르티솔을 감소시키는 한편 세로토닌과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시켜 불안과 통증을 완화합니다. 특히 클래식 피아노, 현악 중심의 음악은 마음의 파동을 안정시켜 감정의 기복을 완화하고 선수들이 자신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명상적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재활 중기 이후에는 음악의 리듬과 템포를 높여 동기 훈련 강화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리듬감 있게
일정한 박자의 음악은 선수의 재활훈련 루틴과 동기화되어 지루함을 줄이고 몰입감을 높이며 신체 움직임과 감정의 리듬을 일치시킴으로써 심리적 회복력을 높입니다. 또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여 긍정적 감정과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고 훈련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 느린 피아노 선율로 심리적 안정을 얻은 후 중기에는 밝은 어쿠스틱 리듬이나 재즈, 후반에는 스포츠 테마 음악이나 영화 사운드 트랙처럼 에너지를 주는 곡을 사용하면 단계적 회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음악 감상은 통증 인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통증은 신체적 감각이면서 동시에 심리적 해석이 수반되는 복합 현상입니다. 음악은 주의 전환을 통해 통증 자극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키고 통증 자체를 부정적 신호가 아닌 회복의 과정으로 재해석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음악의 진동과 리듬은 호흡 패턴을 안정시켜 불안 시 과호흡으로 인한 근긴장과 산소 부족을 완화시키며 선수의 신체 감각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 루프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감각적 안정이 이루어지면 선수는 자신의 통증을 통제할 수 있다는 효능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재활 참여 지속성과 회복 속도를 높이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심리적 측면에서 음악 감상은 정서적 표현과 자기 이해의 통로로 기능합니다. 부상 후 많은 선수들은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억누르는 경향이 있는데 음악은 억압된 감정을 자연스럽게 환기시키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특히 선수 스스로가 선택한 음악을 들을 때 음악과 개인의 기억, 경험이 결합되어 감정의 해방이 이루어지며 이는 감정이나 언어적 치료가 미치지 못하는 깊은 심리적 치유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 그룹 재활 프로그램에서 각자 의미 있는 음악을 함께 감상하거나 공유할 경우 구성원 간의 공감이 형성되어 사회적 지지가 강화되고 고립감 완화와 소속감 회복에 기여합니다. 결국 음악 감상은 단순한 배경음악이나 여가활동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지닌 심신통합적 회복 도구입니다. 재활 초기에는 불안과 긴장을 완화시키는 서정적 음악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중기에는 의욕을 고취시키는 리듬 있는 음악으로 동기를 부여하며 복귀 직전에는 자신감과 회복력을 회복시키는 음악으로 루틴을 안정화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음악은 명상, 복식호흡, 자기대화, 이미지 트레이닝과 병행될 때 효과가 배가 됩니다. 교수자나 재활 지도자는 음악의 템포, 리듬, 볼륨, 가사 유무 등을 선수의 성향과 재활 단계에 맞춰 조절해야 하며 개인이 선호하는 음악을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음악은 감정의 언어이자 회복의 리듬으로 선수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며 부상 후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심리적 에너지를 되살리는 결정적 매개체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룹 운동 지도 부분인데요. 부상 선수들은 자신의 부상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더 큰 고뇌에 빠집니다. 비슷한 종목이나 동일 부의 선수들을 그룹으로 만들어 운동 지도를 한다면 동료의식이 일어나 외로움이나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즐거움을 주는 것이죠. 그룹 운동 지도는 스포츠 손상 재활이나 일반적인 운동 현장에서 심리적 회복, 사회적 유대, 동기 강화를 동시에 이끌어내는데 매우 효과적인 프로그램적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 훈련이 주는 집중력과 달리
그룹 운동은 공동체적 에너지를 활용하여 참가자들이 서로의 존재를 통해 동기를 얻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 부상 후 재활 단계에서 선수들은 종종 고립감과 무기력에 빠지기 쉬운데 이러한 시기에 집단 속에서 함께 움직이고 호흡하는 경험은 심리적 안정과 의지 회복에 탁월한 영향을 줍니다. 그룹 운동 지도는 단순히 여러 명이 함께 운동하는 형식이 아니라 지도자의 리더십과 집단 심리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심리 신체 통합 프로그램입니다. 지도자는 운동의 기술적 지도를 넘어 참여자 간의 정서적 공감과 상호 지지를 이끌어내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지도 초기에는 구성원 간의 신뢰 형성과 긴장 완화를 위해 부드럽고 리듬이 완만한 워밍업 음악과 간단한 스트레칭 호흡 조절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초기 단계에서는 함께 움직인다는 감각을 심리적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부상으로 인해 약화된 자기 효능감을 회복시키고 나도 할 수 있다란 긍정적 자기인식을 만들어줍니다. 지도자는 이때 개개인의 작은 성취를 즉각적으로 칭찬하며 긍정 강화를 제공함으로써 집단 내에서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 회복 의지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중기 단계에서는 점차 운동의 강도와 협동성을 높여 사회적 지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참여자들이 짝을 이루거나 소그룹으로 움직이면서 서로의 동작을 맞추고 호흡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뢰감이 형성됩니다. 이는 단순한 운동 효과를 넘어 정서적 교류와 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며 개인이 느끼는 고립감과 스트레스 수준을 현저히 낮춥니다. 또한 집단 내의 리듬과 호흡이 일치되면 각자의 뇌파와 심박수 리듬 역시 안정화되며 이는 생리적으로 심리적 일체감을 유도합니다. 지도자는 이런 시기에 집단 전체의 분위기를 조절하는 감정 코칭을 병행해야 하며 명확한 언어적 피드백과 격려를 통해 긍정적 에너지를 유지하도록 지도하는 것이죠. 후반기에는 재활의 마무리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집단의 성취 경험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 효과적입니다. 구성원들이 함께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을 공유하는 것은 개인의 회복 의지를 극대화시키는 강력한 심리적 자극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의 재활 트레이닝 후 소규모 그룹, 챌린지, 협동 동작, 단체 리듬 운동 등을 통해서 성취감을 체험하게 되면 이는 개인의 자기 효능감 향상뿐 아니라 집단 소속감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지도자는 이 과정에서 리더십의 유형을 참여자의 상태에 맞게 유연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지시적 리더십으로 방향을 제시하되 중기 이후에는 점차 참여형으로 전환하여 구성원 스스로 의견을 나누고 프로그램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리적으로 볼 때 그룹 운동 지도는 사회적 지지, 정서적 공감, 공동의 성취감이라는 세 가지 심리 기제가 작용합니다. 첫째, 사회적 지지는 참여자들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을 느끼게 하여 재활 스트레스와 우울을 완화시킵니다. 둘째로는 정서적 공감은 집단 내에서 서로의 어려움과 회복 경험을 공유하면서 감정의 정화를 촉진합니다. 셋째로는 공동의 성취감은 개인의 자기 효능감을 강화시켜 재활 지속성과 복귀 의지를 높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작용은 단순한 신체 움직임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운동이 곧 치유의 과정이 되도록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룹 운동 지도는 신체적 재활과 심리적 회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통합적 지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도자는 기술적 훈련과 더불어 정서적 리더십, 공감적 소통 능력, 긍정적 피드백을 갖춰야 하며 참여자들의 감정과 리듬을 읽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음악, 명상, 자기대화, 심상훈련 등 다른 심리 프로그램과 병행할 때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결국 그룹 운동 지도는 단순한 운동 지도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회복을 배우고 자신을 다시 믿게 만드는 심리적 재활의 장이며 신체와 마음을 함께 회복하는 진정한 스포츠 재활의 핵심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부상 선수가 건강운동관리사를 무한 신뢰하는 것이 심리적 재활 프로그램보다는 더 중요하고, 만약 건강운동관리사나 지도자가 신뢰감이 없거나 재활운동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면 부상 선수들은 더 큰 고민에 빠지고 복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도자와 건강운동관리사 등은 부상에 대한 지식과 재활운동기술, 매뉴얼, 테크닉, 칭찬기술 등은 심리적 재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상으로써 스포츠 손상과 질병의 심리적 중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경기장에서의 급성치료와 응급처치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우리가 수시로 경기를 하는데 경기장 내에서 어떤 응급치료를 해야 하는지 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재활이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으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